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책 소개할 책은 공방학 개론이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계속 그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은 정말로 많은 상담사분들 그리고 투잡, 쓰리잡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청소년들 만났을 때 특히 이제 진로에 고민하는 친구들한테는 꼭 본인이 학습에 관련된 그 진로가 아닌 오히려 자기가 음악, 미술, 예술 쪽으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은 한번 해보고 진로를 결정하라 라고 말할 때 이 책을 제가 꼭 읽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많은 그 액세서리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창의성을 그 저작권, 그 다음에 특허,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자기가 쓰고 있는 공방 이름 혹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이름까지 이게 다른 곳에서 이미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이 책에서는 하나하나 저작권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내가 운영하는 그런 그 공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주일 내내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책만큼은 이렇게 싼 가격으로 이 정도의 내용을 다 담아 있다면 그건 정말로 돈을 아껴서라도 이 책은 꼭 사두고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조슬린 작가분이 저한테 이렇게 그 엽서를 보내주셨는데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엽서를 저하고 이렇게 받을 정도로 상당히 문학적이고 실제로 진심으로 글을 쓴다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리고 조슬린 작가의 의도는 항상 이렇습니다. 청년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만 18세까지가 아동이고, 그리고 만 19세, 즉 20살부터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24살까지는 청년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단계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조슬린 작가는 스스로가 사실은 이 공방을 운영하면서 어느 조직 밑에, 즉 회사 밑에 회사원으로 자기가 주인공이지 않은 누군가를 서포트하는 역할의 삶이 본인한테 얼마나 스트레스 주는지, 반대로 이 공방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즉 자기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글을 쓰고자 많이 노력하는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조슬린 작가는 청년들에게 바라는 그 내용으로 사실은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경력 단절 여성 그분들이 읽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주부분들, 경력 단절 여성 워킹맘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런 분들도 투잡, 쓰리잡으로 이 책을 읽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분들, 그 다음에 경력 단절이 너무 길어지는 또 주부분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이제 공부하는 집안에서 사실은 내가 정말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한테도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고, 그리고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개념들을 만들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할 때 꼭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싶어가지고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조슬린 작가의 인스타그램 주소와 제가 이 영상 아래에 제가 또 넣겠습니다. 블로그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그쪽을 제가 밑에 달아둘 테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네,
충분히 공방을 건강하게 잘 운영할 수 있고 자기 삶도 또 정서적으로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창업부터 판매, 수입, 수업, 브랜딩. 수업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 대한 수업에 대한 부분도 아주 자세하게 잘 적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딩, 어떻게 브랜딩 할 건지, 기본적으로는 인스타그램하고 홈페이지하고 블로그하고 유튜브 이런 개념들을 쭉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간까지 고객은 물론 기업까지 주목하는 탄탄한 핸드메이드 공방 만들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롤로그부터 저도 책을 진짜 많이 지금 여태까지 번역본까지 치면 12권 정도를 책을 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글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겠죠. 그런데 이 프롤로그만 읽어봐도 이 조슬린 작가는 상당히 섬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프롤로그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는 그리운 곳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해변을 거닐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파도 소리, 몸집보다 훨씬 커다란 튜브, 갈매기의 울음소리, 발톱과 발가락 사이에 간질간질한 모래의 질감이 생생한 곳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거 보고 시각, 청각, 촉각에 대한 이런 공감각을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한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들도 섬세하게 독자를 위해서 얼마나 자세한 정보를 많이 담았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글들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26페이지에 보면은 창업 목표 세우기, 뭔가를 일을 한다면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그러니까 내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고 싶더라도 꼭 내가 목표를 한번 세워봐야 된다 라는 이 페이지들 보면은 각 장마다 핵심 장들이 있습니다. 그 장들을 보면은 내가 이거를 그냥 정말로 취미 삼아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은 구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또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일인지 잘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한번 적어보고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항목들을 잘 적어놨습니다. 또 27페이지에 보면 현재 일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적어보라. 그러면 그걸 당장 그만두는 게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일들을 쭉 적다 보면은 그래, 내 주업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이 공방을 통해서 내가 나머지 시간이나 주말을 통해서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일로 투잡으로 쓰리잡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삶의 분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는 공방 창업 목표를 적는 거죠. 정년 퇴직 이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분야의 직장 찾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년 이후의 일들을 바로 정년 퇴직 이후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공방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창의성과 감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업무 기획하기.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만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해지는 것은 그 창의성이나 혹은 설레임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고 나에게 있어서 설레임을 유발할 수 있는 정말로 내가 그걸 보면 마음이 떨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업에서 찾지 못하는 그런 설레임을 이런 공방을 통해서 계속 내가 새로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로서도 공방 창업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젊고 자유로운 공방 분위기 만들기. 내 마음대로 회사에서는 꾸밀 수 있는 영역이 많지가 않죠. 그런데 공방을 하면은 그 공방 안에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인테리어로도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또 장점이 있고. 네 번째는 일하는 시간, 공간, 업무를 최적으로 분배하기. 네, 이 얘기는
이게 페이지를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신선했는데요. 조선인 작가는 실제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일별로 정리도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32페이지 정도 가면은 일요일, 월요일 오히려 휴무로 삼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데요. 토요일은 뭐 클래스 어떤 실제로 이제 강의를 나가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걸 빼면 화, 수, 목, 금 4일을 직접 공방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스케줄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섬세한 부분, 나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운영 초기에는 어떻게 내가 일주일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산다, 이런 변화까지도, 그리고 매일 공방에 내가 출근하는 날과 공방도 내가 재택근무할 수 있는 날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내용들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은 공방을 내가 운영할 때 공방의 그 구조도, 저도 사실은 지금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건축이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구조도를 보여줄 정도로 어느 위치에서는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또 여기 보면은 수업을 할 때 테이블과 싱크대, 그 다음에 수납장, 심지어 공방 안에서의 내가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침실을 아주 작게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화장실, 포토존, 건조대, 집기, 정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정보까지도 알려주는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54페이지 보면은 이제 수익 구조, 이런 그 좀 현실감이라고 할까요? 보통은 내가 이 공방을 하면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의문점이 많죠. 특히 저도 전국의 상담사 분들이 그 너무너무 월세 내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센터에 내담자가 없을 때는 단순하게 책만 읽지 말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 정적인 활동, 동적인 활동 중에 정적인 활동 중에서도 우리가 매개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가 그림 치료도 있고 독서 치료도 있고 음악 치료도 있고 이런 다양한 또 심리학 같은 예술 치료가 있는데요. 이런 매개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게 되는데 이 만드는 작업들을 우리가 핸드메이드와 관련된 공방을 함께 운영하면 좋겠다. 워낙 상담사분들은 이런 매개를 잘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책 보면서 상담센터에 참 많이 적용하면 이 공방이라는 영역이 상담센터에 적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은 좀 더 수익 부분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54페이지 보면은 어떻게 판매하고 개인 쇼핑몰하고 그 다음에 공방 쇼핑샵 뭐 이런 개념들도 실제로 판매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클래스를 운영을 해가지고 직접 온라인 오프라인 공방의 클래스를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업 출강 나가서 강의하는 것까지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54, 5페이지, 6페이지 쪽 가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정말 조슬린 작가가 진심을 다해서 썼다라는 것은 저도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는 이런 책들 보면서 와, 너무 싸다. 사실은 이런 돈이 책값이 너무 싸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꼭 커피값 한 3-4잔 아껴서 이 책은 사두고 볼만한 책이다 라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내가 공방에 관심이 있던, 또 상담을 하던, 내가 청년이던, 혹은 주부라면, 혹은 또 투잡이나 쓰리잡을 원하는데 건강한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내 삶을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면 좋냐라는 고민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공방학 개론입니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책 추천하기 위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